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유시민 작가.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좀 통쾌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한데 일단 뭐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좀 통쾌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 유시민 작가가 수요일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제 깔 수가 있거든 우리가. 예. 유시민 작가를 제가 깐다는 건 아니고요. 유시민을 까는 사람을 까겠다 이거지 저는. 예.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보시고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잠시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 준비하는 데는 제가 PD가 없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상 준비에. 그리고 이제 사고를 안 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를 안 내는 방향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나갑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분은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 된 사람이잖아.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대선 출마 이렇게 했다가 단일화, 그 무슨 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밟아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 된 거잖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총리까지 기용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일했던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이제는 저 무심하게 바둑두는 이창호 구단처럼 그 젊은이들하고 바둑두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딱 좋아요. 뭐 그렇게 뭐 제3지대 뭐 누구누구를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가 넉넉하게 600만 표를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걸 다투고 있을 때 뭐하러 가서 그 드루킹하고 같이 뭘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김경수 지사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이제 굿 루저 전하는 건 좋아요. 경선도 나가고 난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지는데 진 줄 알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그다음에 이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저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기회를 반넘 게 상실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들은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다 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윤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험지를 갔어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지역구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당시에 전략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지역에 가서 깃발 꽂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이미 안 맞아요. 무슨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은 되게 잠깐 쓰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의지가 굳고 심성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계속 쓰이기 어려워요. 잠시 쓰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쓰였던 사람들이잖아. 한번 쓰였으면 더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라도 만족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누가 하나 더 남았나? 김동완 씨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남아서 노동운동 쪽으로 남았고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시민운동 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언론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만들어서 언론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치로 들어와서 그때 평화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쭉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4갈래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역운동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김두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군에 가서.
그거로 시작해서 지역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행정자치부 당시에 지금 행안부죠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선거에서 좀 아깝게 낙선을 했고 그래서 다시 또 재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대권 이거는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그거는 이미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벌써 쓰였잖아요, 여러. 그러니까 저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김부겸 총리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는 이제 83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가 박종환 감독이 이끌고 세계대회 4강을 갈 때 그때야. 그게 83년도 여름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에. 그때 김부겸 선배가 뭘 하고 있었냐면 경북대 후문에서 복사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그 형한테 밥 얻어 먹으러 놀러를 갔어. 놀러를 갔더니 그 형이 막 복사하면서 야 시민아 왜 하면 좋노?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야 새벽에 저거 맨날 새벽에 하는데 일나가 응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요? 그랬더니 전두환이 생각하면 응원해주기 싫고 졌으면 좋겠고 근데 아들 저래 열심히 뛰는 거 뭐 이기시면 좋겠고 내가 왜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형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응원은 해야지 아무리 전두환이가 미워도 근데 역시 그래야 되겠지 이랬던 둘이야. 그 형님은 국무총리도 하셨고 나는 장관도 했잖아. 이만하면 인생에서 정말 축복받은 거지.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더 일을 하라는 그런 신호가 대중으로부터 오고 내가 그럴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해도 그만 충분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 김부겸 총리를 생각을 하면 늘 1983년도 경북대 후문의 그 복사집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곤 해요. 참 좋은 형이거든.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대중의 소망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야 그러면 야 시민아 그러면 내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지 와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그건 형님이 공개적으로 하니까 나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자, 뭐 많은 분들이 너무 통쾌하게 생각하고 뭐 공감하는 평가예요. 뭐 저는 뭐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아주 뭐 한 방에 잘 정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각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제 평가까지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동연이죠. 김동연은 한마디로 배은망덕, 배신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배신자를 등용해서 쓸 수는 없지. 뒤통수 친 사람입니다. 김동연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에서 뭐 대권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동연은 이제 뭐 저는 대중들의 평가가 끝났다. 이재명 대표의 후광으로 경기지사 된 사람이 저런 배신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뭐 당원이나 유권자들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김동연은 이제 배은망덕, 배은망덕이고 김부겸은 본인의 능력보다 더 큰 쓰임을 받았는데 왜 또 욕심을 내느냐, 뭐 이런 얘기. 임종석은 다른 일 찾아봐라. 그리고 누구죠? 김두관도 뭐 괜찮은 분이지만 저도 뭐 한때 김두관 의원, 전 의원이 뭐 원내대표도 하고 뭐 이러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참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인데 욕심이 생기고 사심이 생기면은 사람이 이제 그 병이죠. 병입니다. 대통령 병이에요. 여러 차례 이미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고 유의미한 득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만 앞서가지고 지금 무리수를 두다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이미 대중의 평가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지금 아무리 뭐 설쳐봐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고 이제 김경수 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나머지 분들이야 뭐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트름이 나와. 임종석 얘기하니까 그냥 트름이 나오네. 아 임종석이 아니지 김경수 얘기. 김경수는 이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리수를 더 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런 정도로 유시민 작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와 다른 생각입니다. 김경수 씨가 뭐 대선 출마하는 건 본인 자유기 때문에 뭐 돈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대선 출마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역사적인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 임종석도 그렇고 김부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김동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공통된 평가는 뭐냐? 역사적 쓰임새가 끝났다.
이미 본인들은 다 누릴 거 누리고 본인 능력치에 맞지 않게 시대가 요구를 해가지고 본인 능력보다 과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김부겸 씨 총리로서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긴 하지만은 총리로서 의미 있는 성과 냈습니까? 그냥 자리 지키다 끝났죠. 임종석 씨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 보고 사퇴하라고 조언한 거 조국에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종석은 대통령 해외 순방 갔는데 선글라스 끼고 전방 나가가지고 대통령 놀이 하던 거. 능력에 맞지 않는 이미 그때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내잖아 지금. 그럼 대중의 평가가 끝난 거예요. 저는 김경수 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언제 끝난 거냐 하면은 김경수 씨뿐만 아니라 친문, 친노 진영 전체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친노 친문들이 민주당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이미 도달을 한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했고 친문 그룹들, 친문 386 그룹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촛불혁명에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부응해서 사회 대개혁과 적폐청산을 원만하게 이뤄냈다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낙연을 대선 후보로 선택을 했겠지. 이낙연뿐만 아니라 친문 인사들이 다 출마를 했잖아요. 김두관 씨도 출마를 했고 정세균 씨도 출마를 했고. 근데 이재명한테 완패를 했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친노와 친문 386들은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재명을 호출한 게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만으로 호출된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의 반영인 거야.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 역사에 쓰임새가 있다, 사람은. 역사의 호출을 받아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누구나. 그 어떤 정치인도.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는 문재인의 시대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런 쓰임새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쓰임새가 끝난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끝났다고. 친노 친문 386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니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봐라. 이재명 사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봐라. 자,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 굴러가고 있는 당랑거철이란 말 있잖아요.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 나서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막힙니까? 근데 친노 친문들이 친문 386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재명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진영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역사의 시대적 부름이 있었는데 사마귀들 마냥 그걸 막은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은 거야.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공공연하게 가로막고 태업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재명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사마귀가 앞에서 막 날뛰니까 수레바퀴가 조금 삐끗한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김경숙 씨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무현의 후광으로, 문재인의 후광으로 정치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뭐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닦아놓고. 사람 좋다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 뭐 인품이 좋다는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잘생겼다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 멋있다는 게 능력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능력은 아니라는 거야. 문재인 씨가 영화 배우라면 사진빨 잘 봤네. 청와대 문재인 집권 초기에 뭐 이른바 아메리카노 런웨이라고 있었잖아. 청와대 막 그 보좌진들 나와가지고 막 문재인, 임종석, 조국 뭐 양복 딱 빼입고 아메리카노 딱 들고 뭐 산책하는 거 막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뿌렸잖아요. 영화 배우라면 뭐 연예인이라면 잘생긴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지. 근데 정치인에게 그게 능력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야. 문재인의 능력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노무현의 친구였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다. 즉 노무현에 대한 대중들의 부채감, 부채심리, 이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보다 쓰임새가 컸어요. 김부겸처럼, 임종석처럼. 본인의 능력은 거기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미지 하나로 누구의 친구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돼버리니 윤석열 같은 괴물을 등용하고 이걸 대통령으로 키우고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줬지. 그래서 이게 문재인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문재인을 위시해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래, 공동 책임인 거야, 이거는. 문재인과 386 그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삼총, 김경수, 김동연, 뭐 김동연도 문재인 사람이죠, 그죠? 예. 김동연, 김두관, 삼김. 이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 책임이. 그러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당대표가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그러면 다시 문재인 시절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은 김경수 씨도 쓰임새를 다 한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 역사는, 당원들은, 유권자들은 친문 386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어. 무려 20년 동안이나 민주당을 이끌어오면서 2번이나 집권을 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 근데 또 하겠다고? 그럼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일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력을,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싸그리 물갈이 한 거잖아, 싸그리. 뭐 다 정리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이재명 시대에 새롭게 등용된 인물들이, 계엄을 막아내고,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을 탄핵했잖아요. 그 새로운 인물들이. 신문 386들 이름 한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적 격변기에 이런 개소리 하는 거 말고, 이 사람들이 내란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뭐 역할한 사람, 이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새 인물이야. 이재명이 발탁한 새 인물들이잖아. 박선원,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김민석.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물들,
단 한 명도 없어. 친문 386이.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 비판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니들은 그때 뭐 했냐? 12월 3일, 니들은 뭐 했냐? 송영길 대표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12월 3일 어디 있었습니까? 송영길 대표 비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따로 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당원들 중에 송영길 대표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12월 3일 송영길은 국회에 있었어요. 금배지도 없는 사람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송영길은 386이지만 쓰임새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쓰임새가. 김민석 의원도 386입니다. 386보다 조금 윗세대지만은 김민석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냥 운동권 출신. 야, 임종석이 너 운동권 출신, 이인영이 너 운동권 출신, 운동권, 김부겸도 운동권 출신. 뭐 유시민 작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운동권 출신이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또 이재명 대표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대를 인정하고 그 이재명 시대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386이지만.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거 데미지가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시민은 대표적인 친노, 친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고, 그죠? 친문을 대표하는, 친노 친문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스피커예요. 뭐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김어준하고 가까운데, 그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최욱의 매블쇼에 가서 이 얘기를 한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저는 어쨌건 유시민 작가가 친문이기 때문에 이 김경수나 이 친문 진영에서 지금 날뛰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본인도 얘기하잖아. 매블쇼에 다 친한 사람들이라고. 가까운 정치적 동지들이지. 근데 대놓고 저렇게 공개 저격을 하는 거는, 야,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이제 큰일 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뉴스 공장에서는 안 하고, 예, 김어준, 친문의 대표 스피커잖아. 거기서는 안 하고, 친명의 대표 스피커다? 뭐, 지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욱 씨를. 예, 친명을 대표하는, 이재명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다라고 얘기해도 뭐 무리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스탠스가 아주 좋아. 최욱이. 웬만하면 매부쇼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괴를 같이 하면서 본인도 성장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자리에 가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닦았다? 의미가 있지, 이것도. 그래서 친문을 대표하는 스피커인 유시민이, 자, 친문 진영의 대표 지자들을 깠다? 이거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대중적으로, 예, 친문 진영 386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나마 쟤네들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제가 막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면 뭐 하나 떨어질까 하고 저러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뭐가 좀 떨어지려면은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 미천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가가지고 떠든다고 이재명이 뭐 떡 하나 주겠어요? 그래도 뭐 몇 퍼센트라도 좀 지지율이 나오고 대중적 기반이 있고, 뭐 이 김경수 뭐 하면 막 만세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시민이 김경수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친문 유권자들조차, 네? 털빠들조차 이제는 김경수를 옹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유시민이.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운동권 출신이에요. 386에도 또 여행 한 발을 걸치고 있죠. 그래서 김부겸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과거 학생운동 시절, 예, 이런 일화도 얘기를 했는데, 양쪽 다, 예, 386과 친문에
대중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다, 정치적인. 이런 데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좀 아끼고 사랑하고 대깨문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저들을 옹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친문도 분화가 시작됐다, 이제. 요즘 보니까 제가 김어준 씨 이제 별로 안 까잖아요. 김어준 씨도 갈아타는 것 같아. 김경수 안 부르네? 김경수 안 부르잖아. 김어준 씨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분이 평가하기에는 뭐 영리한 장사꾼이다. 캐릭터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영리한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이제는 이제 쫙 옮겨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저렇게 날뛰어봐야 이제 뭐 유시민, 김어준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것. 예. 뭐 김어준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주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이제는 친문 진영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이재명을 이제는 공격하는 거는 자살행위가 될 그런 형국이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자, 벌써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얘기하고요. 예,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네요. 예, 이재명 대표 김문수 씨 입당 문제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경수 씨 입당 문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될 것 같아. 자, 고민정 아니라 다를까 고민정은 고민이 끝났나 봐요. 나는 그냥 문재인과 함께 순장조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요. 자, 유시민 작가가 지금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훈장질하듯 너 혼자 잘하면 잘 될 것 같으냐는 소리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유시민 작가가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정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네,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예? 고민정 씨.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뭔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근거 없이 이렇게 정치인이 그냥 막 배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역대급 지지율이에요. 야당 대표로서 최고 지지율을 찍고 있어. 문재인도 기록해보지 못한 지지율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데일리한 조사에서조차 두 자릿수 가까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과 경쟁할 만한 인물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급이에요. 민주당이 내란을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200석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3년 만에 끝냈어요. 3년 채 걸리지 않았어. 지금보다 더 잘하는 민주당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뭐가 망해요? 1월 달에 나온 여론조사 몇 개 보고 망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얄팍해? 그 여론조사 또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 지금. 응?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때로는 풍자, 때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판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 그때 유시민 작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윤비어천가 부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 결국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런 모습을 우리 당에 도입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같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에? 그러잖아. 윤석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모습이 우리 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니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니들을 비판하면은 멸시와 조롱이야? 아니 본인들이 이재명 비판하는 건 좋아. 그럼 그에 대한 비판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건 무서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막 입틀막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야 전현을 당장 전현에 줄이를 틀어라. 어디다 갖다 가둬라. 공천 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수박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아? 민주사회에서.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럼 본인이 그런 짓을 안 하면 되지. 그게 무서우면. 아니 이거 정치인들의 숙명 아닙니까? 욕 처먹는 거는. 근데 욕 먹는 게 무서우면은 정치인을 그만둬야지. 왜 정치하면서 사랑받고 싶어? 정치인은요 본질적으로 욕 먹는 직업이에요. 왜? 국민의 절반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 이재명 대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을 욕하는 거예요. 숙명인 거야. 이재명 대표가 역대급 인기를 누리는 진짜 일극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정치인이지만 이재명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욕먹는 강도 또한 강해지는 거예요. 50% 국민들은 죽자사자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그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욕먹는 거는. 근데 욕먹는 게 두려우면 정치를 그만둬야지. 당해서 그랬냐고. 뭐 조직적으로 윤석열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막 감옥에 가두고 입을 틀어막고 별 생쇼를 다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니까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이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해가지고 고소 한 번 한 적 있어? 욕 한 번 한 적 있어? 이재명이 고민정 씨 그만 입 좀 다무세요 이런 말이라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씨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나운서 하지. 김부겸 씨 얘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책 많이 읽으시라는 유시민 충고에 쿨한 반응, 고맙다, 열심히 살겠다. 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이면서 쇼츠를 올렸다고 해요. 열심히 살아요 이분도. 스마트폰을 통해 유시민 작가가 비명계를 향해 대중의 소망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본 뒤 충고 고맙다. 저 스스로도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짐작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다. 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들고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이런 책들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충고 고맙고 저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드린다. 뒤끝 장렬이죠. 뭐 본인은 화가 나니까 뭐 그런 거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올리세요. 우리나라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 그릇이 저렇게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들이 비명계 정치인들한테 쏟아져 나오잖아. 한마디라도 될 거 합니까? 오히려 본인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돌아보겠다. 내가 더 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김동연이 저 배은망덕한 자식 경기도지사 시켜놨더니 나를 까고 다녀? 문재인하고 붙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김경수가 뭐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까? 오히려 김경수 입당하니까 환영한다고 하죠. 속으로야 이재명 대표도 사람인데 속이 쓰리겠지. 뚜껑이 열리겠지. 근데 큰일 할 사람이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품어안고 가야 돼요 앞으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깔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뭐 조롱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는 유시민 작가 말이 딱 맞은 거예요. 김부겸 씨는 사실 총리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정치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총리도 과분한 거였어요. 초갈딱지가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집니까? 손학규 씨하고 만덕산 가서 석탄이나 캐세요. 그게 본인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앞으로 깔 시간들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까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이불 꼭 덮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내일 정도 조금 춥고 월요일부터는 조금 이제 영상의 날씨를 회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봄이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게 이제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죠? 여기저기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좋은 시절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한 100일 안에는 승부가 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힘내고 분발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독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